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어제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심교은 교수는 명경 선생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서로 만나본 그런 일면식도 없는데, 아마 제가 심교은 교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 활동을 전부 다 몇 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또 심교은 교수도 명경 선생, 김점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강의 내용도, 또 제가 그동안 썼던 책자들도 다 봤을 거고요. 서로가 직접적으로는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아마 심 교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 심 교수가 69년생입니다. 제가 63년생이니까 저보다는 사회적으로 6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금 또 심 교수가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 출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선배로서 우리 심교은 교수한테 오늘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심교은 교수에 대해서 명경 선생의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언론 방송 활동을 하는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정통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안에는 사이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사이비 전문가들이. 심교은 교수는 그런 사이들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정통파 진짜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학자 출신이고, 또 부동산 정책 방향도 정통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선택이 부동산 TF 팀장이나 앞으로 부동산을 총괄할 지휘자나, 또 상황이 된다면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까지도 맡아서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심교은 교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교은 교수에 대해서 교수한테 제가 부동산 전문가나 또 사회적 선배로서 제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전 국민의 주거복지 완성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심교은 교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이게 어제자입니다. 3월 24일 날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으로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자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 이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심 교수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요, 심교은 교수는 정통 시장주의자입니다. 인수위의 부동산 TF 팀장으로 선임된 심교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심 교수는 시장주의자로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서 찾으며 시장 논리에 맞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정책 등을 비판했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정부 시각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정확하게
심교훈 교수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경 선생의 지난 3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100% 일치합니다. 명경 선생 정책과 100% 똑같습니다. 또 심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발간한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일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정한다. 그는 책에서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또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신념과 시장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 정확한 지적이죠.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도 잘못 나오고 시장도 꼬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잘못을 했으면 고쳐야 하는데 잘못은 했지만 기존은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고 있죠.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옳다고 밀고 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심교훈 교수의 이런 부동산 정책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 이건 명경 선생과 정확하게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보유세 강화에 관련해서도 세금 강화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고 다주택 규제 강화로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르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열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보유세가 높은 영국이나 미국도 주택 가격은 폭등했다. 다주택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주택 건설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이 오르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심에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대책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심교훈 교수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100% 완벽하게 명경 선생 방향입니다.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최적임자를 지금 부동산 TF 팀장으로 선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명경 선생도 시장에서 바깥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심교훈 교수가 이 정책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명경 선생도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심교훈 교수에게 주는 명경 선생의 부동산 정책적 조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앞으로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제1목표는 집값 안정이어야 됩니다. 집값 안정. 집값 안정이라는 얘기는 폭등이나 폭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폭등이나 폭락이 없는 시장. 그것이 집값의 안정이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10년에서 15년 동안 올려야 될 집값이 한꺼번에 5년 동안 다 반영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집값 안정은 연착륙 안정이어야 됩니다. 연착륙 안정. 적어도 보합세나 약보합세 정도의 안정이어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제1목표여야 됩니다. 심 교수가 반드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 다음 세금, 세부담 완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의 강남권 시장, 또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 이런 쪽 집값이 지금 강보합세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방치를 하게 되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심 교수가 강남권 또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 이런 시장인데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집값의 안정이지 집값의 상승이나 폭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보유세 완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과도하게 상승한 강남 집값을 더 올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장 정책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이번 정부의 핵심 방향이지만은 강남 아파트 또 재건축 시장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상승하거나 폭등할 때는 오히려 5년 동안 규제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논점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라도 서울 수도권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10년 20년 동안 못 올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못 올랐던 지역이, 소외됐던 지역들이 지난 10년 20년 못 올랐던 만큼이 올라가는 건 정상화 시장이니까 그건 시장 정상화로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처럼 지금 평당 1억에서 1억 5천까지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그런 규제 완화, 그런 시장 활성화를 도모를 하게 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언, 핵심 논점을 정리하자면은 심 교수가 시장에다가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목적은 집값을 안정화를 하는 데 목적이지 강남 집값,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완화, 세부담 완화, 재건축 활성화를 갖다가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다. 이걸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게 되면 또 실패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경성의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 활성화입니다. 자, 부동산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규모가 큰 경제재 상품이지요.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거래가 단절되어 버리게 되게 되면은 시장이 그저 그쪽에 자금 흐름이 끊겨 버립니다. 그럼 사람 인체로 말하자면은 혈관에서 피가 안 돌고 혈전으로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멈춰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안 되게 되면 경제 전체에, 국민 경제 전반에 자금 순환이 전부 다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는 집값 안정과 투톱으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들 싹 다 골라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됩니다. 이 거래 활성화 심 교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목표다.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다 철폐하거나 완화해 가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거복지 플랫폼의 완성. 자,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집값은 폭등을 해가지고 사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지금 무주택자로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이 폭등해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아놓지 않게 되게 되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자체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한테 그 사람들 논리에 맥혀가지고 자본주의나 시장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적어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살집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 그 기반이 돼야 시장경제나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거복지 플랫폼이지요. 이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주거복지 플랫폼이 기반이 완성되지 않게 되게 되면 다음 또 대선에서는 정권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또 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거복지 플랫폼을 확립을 딱 해놓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아하 이제 적어도 살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안도감이 들어야 또다시 문재인과 같은 또 이재명과 같은 좀 포퓰리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설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단순히 집값 안정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 복지 플랫폼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기반을 완성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또 부동산 팀장을 맡던 심교훈 교수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해서 해내야 될 숭고한 의무입니다. 국민경제적 의무. 심 교수가 맹경 선생 이 선배의 이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방법론, 아이디어 같은 거 시장에서 널리 구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맹경 선생도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조언들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내가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시중에 획기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완벽한 주택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키려면요, 지금 재건축 부담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현재 균등 배분액이 있는 재개발 시스템 이것도 문제입니다. 재건축 부담금과 균등 배분액이 있는 재개발 시스템 이걸 제대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집값도 안정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주거복지 플랫폼도 완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부담금 문제,
이걸 잘못 건드리게 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집값만 더 폭등시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그리고 재개발의 균등배분액 시스템의 재개발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풀어내게 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 교수가 명경 선생의 지금 이 세 가지 논점, 지적하는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많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명경 선생도 음으로 양으로 이런 해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이 강의 올려져 있어요. 이 강의하고 이 강의 유튜브에서 신 교수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신 교수 건강한 시장 시스템, 주택 정책의 건강한 시장 시스템, 이걸 이번 정부 5년 동안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은 다음 정권 때 또 사회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자들한테 정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주의자로서 지금 이번 정부에 있어 갖고 가장 부동산 정책을 이끌 최적임자로 심 교수를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면 심 교수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심 교수 꼭 명경 선생, 이 선배의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명경 선생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심 교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